12월 23일 이제 종가까지 1시간 남은 상황입니다. 성공 마감 전략 2부와 함께 여러분 오늘 전략도 알차게 세워가 보시죠. 현재 양시장은요 플러스권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는 2445선까지 어느덧 올라온 자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확실히 끌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2.15%나 탄력적인 움직임입니다. 682선까지 어느덧 올라온 자리이고요. 수급을 보시면 현재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1,700억 원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 있어서도 금융 투자 쪽에 있어서의 확실한 매수세와 함께 3,500억 원 확실히 쓸어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수급 상황 속에서 오늘 지수도 1.7%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셔도 오늘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의 매수 폭이 더 늘어나고 있는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담는 걸 우리는 더 주목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낙폭 과대 쪽에서 확실한 기회가 더 있는 것인지 지금은 어디가 낙폭 과대일까도 고민하게 하는 시장이긴 한데요. 자, 오늘 크리스마스의 주 과연 산타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마감 전략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은 반도체가 참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산타일지 아니면 배트맨이 온 건지 지금 다시 반도체 제2막이 오른 걸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 아이디어보다 더 심층적인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님 모십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요즘은 반도체 얘기할 게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왜 못 오를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를 수 있을까 등등 얘기 나눌 게 많은 것 같은데 최근 언론사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는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대결 구도이거든요. 일단 그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게 우리가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건지가 먼저 점검 받아보고 싶어요. 뭐 대결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제 워낙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AI 생태계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너무 빅테크 위주로 현재 성장을 하고 있고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에서 AI를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약간 저렴한 칩이 좀 필요한 거죠. 이제 거기에 선봉장으로 꼽히는 회사가 브로드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이 또 미국 시장에서 주가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가 연일 꿈틀거리는 건데 자, 그렇다면 반도체 지형 변화도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됐다라고 받아들이고 현재 시장도 녹여가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학습용 칩에 강점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향후에는 어찌 됐든 간에 그 각 어플리케이션으로 특성이 있는 그런 칩을 개발하는 그 니즈가 되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빅테크들도 이제 더 이상 엔비디아 칩이 너무 좀 비싸기 때문에 좀 자체 칩을 추가로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브로드컴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와 맞물려서 지금까지 학습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점점 이제 추론 능력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흔히 말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 칩은 좀 범용 칩에 가깝다 그러면 약간 스페시픽한 그런 칩들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가격도 있지만 학습에 좀 더 중점적이냐 추론에 중점적이냐의 차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맞춤형 ASIC 반도체라고 하는 쪽에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AI가 이제 사실 점점 확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생성형 AI 중심으로 많이 발전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모든 분야로 파급이 되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솔루션들이 개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그에 따른 학습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추론 기능이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이제 추론에서 이제 핵심은 일단 저전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저지연이 돼야 됩니다. 저지연. 즉각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가벼운 모델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계속 그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TPU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라비톤,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네 M 시리즈 칩으로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업체들, 대표적으로 브로드컴이고 또 하나 이제 마벨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 그에 맞춰서 또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파운드리가 되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걱정을 많이 하는데, 뭐 메모리도 걱정이긴 하지만 파운드리가 더 걱정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사실은 그 기회가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뭐 브로드컴이든 또는 마벨이든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어떻게 전략적 제휴를 맺고 삼성이 거기에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조금 받은 게 파운드리 쪽에서 조금 더 윤활유가 된다면 상승의 시나리오로서는 생각해 볼 수는 있기는 하겠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이번에 그 보조금이 그 반도체가 이제 좋아지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받는 것보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수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기술을 확보해서 그 좋은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기술력에서 뭔가 보여주는 게 삼성전자는 필요하고, 다시 그러면 브로드컴으로 돌아와서요. 사실 브로드컴이 미국장에서 탄력적 움직임을 보이고 나서 우리 시장의 종목 반응이 세게 온 곳은 디자인하우스나 뭐 IP 쪽, 이쪽이었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투자 관점에서는 그쪽 관련주를 계속 보는 게 맞을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역할이 커지는 건 맞죠, 일단?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디자인하우스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제일 큰 회사들이 대만에 다 있습니다. 대만에 뭐 글로벌 유니칩이라든지 R칩 같은 회사들이 있고, 저희가 뭐 그런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릴 때 당시 시가총액이 1조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한 6조, 7조 이 정도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거기에 파운드리의 강자인 TSMC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성장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국내도 지금 그 기대감들이 많이 생기는 거는 당연히 맞고, 당연히 산업도 커질 텐데, 거기에서 또 제가 또 죄송하지만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같이 정말 그 실적을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제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결국 삼성전자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브로드컴의 그 에이직 칩에 HBM이 또 들어가는데, 올 초부터 사실 퀄 테스트 진행 중이다라는 뉴스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보도는 SK 하이닉스가 HBM 뭐 대량 납품한다라는 얘기 있었고, 오늘 나온 뉴스는 이제 HBM4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뉴스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전히 HBM 강한 SK 하이닉스가 더 우위인 건가? 라는 생각도 있는데, HBM4 위주로 다시 시장은 재편이 될까요? 뭐 내년 말 정도가 되면은 이제 HBM4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브로드컴이 지금 현재 중요한 파트너는 구글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의 TPU를 지금 같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실은 삼성전자 HBM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 왜냐면 이제 HBM3E라든지 4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이제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보도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삼성도 이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HBM2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기회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쪽에서도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어 보이는데, 확실히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또 나오는가 계속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마이크론 실적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HBM만 뜯어서 보면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왔더라,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레거시도 챙겨야 되고 HBM도 챙겨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메모리 업황은 어떤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걸까요? 그 부익부 빈익빈이 된 거죠. 그래서 AI라든지 HBM 쪽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HBM 시장 규모가 한 40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제 올해는 한 160억 달러, 한 4배 정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이 얘기한 걸 보면은 자기네들의 이 HBM 매출은 2배 정도 늘었다 한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는 게 아니죠. 시장이 4배 커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을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HBM은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 뭐 내년도에 저희가 전망치 낸 것
부분에 대해서도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그보다 더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거든요. 다만 우리 PC랑 스마트폰 수요가 지금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연초에는 좀 기대를 했었죠. 연초에는 기대를 해서 뭐 부품들 재고도 좀 쌓아놓고 했는데 지금 잘 안 팔리고 있어서 그 재고 조정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년 초까지는 일단 세트 재고 조정이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일반 뭐 DDR4라든지 뭐 일반 DDR5 제품도 일부는 가격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부분이 현재 이제 주가에 좀 부담이 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요도 별로인데 이제 중국에서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메모리 이 기업들의 주가를 좀 짓누르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반기에 있었던 크나큰 기대감과 지금의 주가를 보면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 이제 이쪽은 또 지금 쉬어가는 반도체 주가에 있어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유리기판입니다. 인텔에 이어서 이제 브로드컴까지 유리기판 관련한 시장의 화두가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상용화가 빠른 쪽은 저희 기준으로는 SKC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뭐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잖아요. 또 시간은 걸릴 일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반영을 못 시킨 쪽까지 확대해서 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게 굉장히 미래의 그런 상황을 좀 땡겨서 좀 반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냉정하게 뭐 그럼 내년도에 시장이 얼마가 될 거냐, 내후년도 얼마가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명확한 답을 못 내리겠어요. 그런데 큰 방향으로 보면은 그쪽으로 가는 거는 지금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 이제 지금 말씀 주셨지만 SKC가 어쨌든 웹솔릭스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첫 번째로 꼽히고 있는 것 같고 팔로워 기업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또는 일본의 이비덴, 그다음에 DNP, 아사히글라스, 코닝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 회사들은 이제 다른 사업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 글래스 기판으로 인한 그 뭐라 그럴까 이 EPS 개선 효과가 조금 제한적인 반면에 SKC는 선두주자이고 또 그 부분에 영향이 좀 꽤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근데 오늘 사실 좀 시세가 나오는 쪽이 한미반도체와 같이 HBM 관련주의 퍼포먼스도 대단합니다. 이게 역시나 HBM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 반등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일단 읽고 계세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이 빠졌죠, 사실은. 뭐 반토막 이상 이렇게 부러졌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과연 지속적일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HBM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HBM 장비단은 계속해서 우선순위 상단에 놓여서 봐야겠습니다. 자, 내년 1월 CS2025 열립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 여러분도 아마 다 리스트화 시키고 계실 텐데 젠슨황이 8년 만에 기조연설을 진행한다라고 하고 모건스탠리 쪽에서도 엔비디아를 또 탑픽으로 제시를 하기도 하면서 다시 좀 AI 반도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기대가 또 짱짱한 것 같습니다. 2025년 투자 전략 메모리단으로 본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지요?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죠, 전체적으로. 뭐 AI를 뺀 나머지 쪽은 썩 좋지가 않은 상황이라 당분간은 뭐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왠지 모르게 이제 미국 시장도 약간 좀 불안하고 뭐 한국은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슈까지 겹쳐져 좀 불안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시장이 불안해지는 거는 트럼프랑 파월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있는데 이제 막상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좀 초반에 눈치를 보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되게 우려하고 있는 만큼의 어떤 그 역풍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면 조금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이 그 가이던스를 굉장히 낮추면서 시장에 우리 메모리에 큰 충격을 줬는데, 그나마 또 희망적인 것은 그 재고 조정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미국 시장의 월스트리트 컨센서스를 보면은 요번 분기는 매출이 좀 꺾이겠지만 그 다음 분기 다시 좀 올라가, 물론 이제 틀리죠. 이제 거기도 굉장히 많이 틀리기는 하지만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고 조정이 실제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 건지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반도체 투자가 그렇게 과도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뭐 2분기, 뭐 3분기 이때부터는 다시 수급이 맞아 들어가면서 가격도 좀 안정화 내지는 또 상승 국면 이렇게 돌아간다면 메모리가 지금 뭐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만 뭐 주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와 있어서 저는 이제 조금씩 뭐 비중을 좀 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내년 2, 3분기 다시 좀 개화가 된다면, 점화가 된다면 지금부터는 모아가기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는 것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